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친정엄마가 담근 김장김치를 결혼할 남친에게 가져다 줬더니 내 허락도 없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냅다 버린 예비 시어머니. 우리 애는 이런 구린내 나는 거 못 먹는다. 6년이란 세월은 작은 시간이 아니죠. 남친이 저에게 일을 함께 하자고 제 일을 해올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종일 붙어있기까지 했습니다. 남친이 명목상 대표이긴 하지만 제 직원들 앞에서는 공동대표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의류 디자인 전공이었고 남친은 산업 디자인 전공이었어요. 각자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제가 다니던 알만한 의류업체인 회사의 디자인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남친은 다니고 있던 회사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늘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의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패션 디자이너라고 자신의 명함을 팔 정도로 디자이너로서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남친은 다른 남자들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자가 하는 모든 것을 잘했습니다. 아니, 잘한 것보다는 즐겨했다는 표현이 맞았어요. 남자이면서도 여성 의류 디자인에 더 관심이 많았고 요리도 즐겨 했습니다. 친구들을 집에 초대를 해서 자신이 만든 요리를 대접하는 것을 하나의 취미처럼 여겼어요. 저는 늘 지금까지 남친이 해준 음식을 잘 받아먹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남친은 저와 손발이 서로 아주 잘 맞는 찰떡 같은 동업자이자 동료였고 동반자였습니다. 저는 남친이나 일에 미쳐서 일이 좋아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뭔가에 몰두하고 몰두한 그것이 성과를 냈을 때의 기쁨이란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가끔씩 주변 지인들이 언제 결혼할 거냐며 물어올 때도 남친은 늘 그랬어요. 아이고, 결혼 그런 거 형식일 뿐이야. 아무 때나 하면 되지. 남들 다 한다고 나도 꼭 해야 되나? 사실 남친 아직까지 한 번도 제게 프로포즈란 걸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랬어도 남친이 저를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늘 주변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난 신이랑 지금이라도 당장에 혼인신고만 하고 정식 부부로 살고 싶어. 하지만 불안해. 이대로가 행복하고 사업도 잘 되어가고 있고 다 만족스러운데 그게 깨질까봐 걱정이 돼.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결혼 전이라면 지금처럼 남친과 하나 이렇게 뚜르게만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는 남편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고 남편은 저희 집안의 사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 그러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남친과 제가 6년을 서로 부대끼면서도 잘 지내온 것은 서로의 관심사도 비슷하고 서로를 이해를 잘 해줬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저희 자신들이 행복하게 사는 삶을 꿈꾸고 있는데요. 저희 시어머니가 되실 분은 저희와 생각이 많이 다르신 분이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특이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남친이 더 독특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친은 결혼을 종용하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늘 그랬다고 했습니다. 엄마, 난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은 안 가질 거예요. 저에게는 결혼이라는 의미가 그리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라고 말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큰 어른인데 언제까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실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신 남친 어머니는 또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네가 그러니까 속을 안 차렸다는 거야. 네 나이가 지금 몇인 줄이나 알고 그런 말을 하냐? 나이만 먹었지 다 어른인 줄 아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봐야 그때서야 어른이 되는 것이요. 에이구, 도대체 어떤 여자를 만났길래 네가 아직도 이렇게 속알머리가 없냐? 인사를 시켜주라고 해도 못 만나게 하고 뭐 어쩌자는 것이요? 어쨌든 제가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자식은 안 낳을 거니까 결혼하라고 그만 좀 하세요. 뭐시여? 왜 아기를 안 낳아? 너 혹시 그 여자애가 무슨 하자라도 있는 것 아니냐? 하자요? 엄마는 무슨 그런 말씀 그렇게 하세요? 우리 신이가 물건이에요. 우리 신이 그 말 좀 안 하면 안 되냐? 얼마나 모질이 찐빵 같으면 네 누나들한테도 감추고 나한테도 안 보여주고 그래? 내가 보기라도 하면 신이를 잡아먹는다던? 엄마가 그러니까 인사를 안 시키는 거예요. 저번처럼 신이를 보겠다고 회사에 찾아오고 그러시지 마세요. 아직 프로포즈도 안 했다고요.
그러자 어이가 없다시며 남친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6년을 붙어 다녔으면서 프로포즈는 무슨 얼어 죽을 프로포즈야? 결혼식만 올리면 되는 일을 왜 안 한다는 거야? 남친이 나이 40을 목전에 두고 있게 되자 남친의 누나들과 남친 어머니가 팔을 걷어붙이고 남친을 결혼을 시키려고 작정한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결혼을 왜 안 하냐고 성화가 대단하셨어요. 짝꿍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일 때문에 이대로가 좋아서 결혼식을 미룬다고 하니까 모두들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것이 더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남친과 저는 결혼식을 후딱 해치우기로 했어요. 양가 그렇게 각자가 통보를 하고 아직 인사도 하기 전이었어요. 남친이 회사 직원들의 레크레이션과 여가생활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강가에 위치한 교회의 한적한 전원주택 주변에 2층짜리 멋있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강을 바라다 보는 언덕배기에다 지은 건물이라서 1층은 주차 공간이면서 지층이었고 2층과 3층의 건물을 멋있게 통창으로 해서 남친이 꿈에 그리던 그런 큰 주방을 메인으로 해서 지은 집이었어요. 이미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하게 된 지는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갔지만 그 공간을 저와 남친과 회사 사람들과만 공유를 하고 싶어서 시댁 식구들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디자인은 예비 부부의 생활 공간인 만큼 남친의 수집품인 의자와 그림들이 갤러리처럼 멋지게 전시가 되어 있었고 저의 로망인 럭셔리한 욕실과 드레스실이 있었어요. 그곳으로 처음으로 마주할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못 오셨어요. 다리 썽썽한 채가 인사를 드리러 가야죠. 남친이 회사 생활관 겸 힐링 공간 겸 주거 공간으로 저는 주택처럼 멋들어지게 심혈을 기울여서 건물을 짓다는 소식을 처음 하게 되자 그걸 이제서야 말했다고 시댁 식구들이 다들 서운해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예비 시댁 식구들을 초대를 해서 첫인사를 하기로 했어요. 원래대로 한다면 정식으로 예비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려야 했지만 순서가 안 맞으면 또 어떤가요? 상황이 그렇게 되었는데요. 초대를 한 입장이 되다 보니 뭘로 대접을 할 것인지 무척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늘 요리 담당이었던 남친에게 물었어요. 뭘로 대접하는 게 좋을까? 아무래도 한식으로 한상 차림을 하는 게 어때? 이번엔 내가 직접 해볼게. 네가? 아니야. 한식은 반찬 가지수도 많고 번거롭잖아. 그냥 간단하게 소고기 스테이크를 내가 요리할 테니까 너는 그냥 신부처럼 곱게 치장만 하고 있어. 주인공이잖아. 그래도 그게 아니지. 평소에는 네가 늘 내게 요리만 해줬는데 그걸 좋아하시겠니? 내가 음식을 전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뻘쭘하게 네가 해준 요리만 받아 먹어야 되겠니? 이번엔 내가 해야지.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가 되실 분과 신우들에게 첫인사를 하는 자리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대접해야지. 제가 고집을 피우자 남친이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남친이 말한 소고기 스테이크는 너무 썰렁할 것 같아서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김장김치에다 갈치조림 한 상을 차리기로 했어요. 나물과 밑반찬은 정성을 들여서 그 전날 저녁에 미리 만들어서 정갈하게 내어놓기로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전날부터 긴장이 되어서 일에 손이 잡히지도 않았어요. 드디어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가 도착을 해서 나갔는데 예비 시누이들 식구들이 다 같이 함께 왔더라고요. 예비 조카들과 예비 시누이들 남편들까지 인사를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신입니다. 예비 시어머니께 90도 각도로 공손 인사를 드리자 돼서 시누이들이 한마디씩 했어요. 아이고 드디어 얼굴을 보게 되네. 어른이 이 먼 길을 달려와야 되겠어.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먼저 왔어야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만. 그러자 다른 시누이가 또 그 말을 받아서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요즘은 며느리가 상전이라는데 나도 며느리인데 나는 이렇게는 못 해봤어. 언니는 그러지? 말하면 뭐하냐? 아무나 상전 며느리 노릇을 하는 줄 아냐? 상준이 같은 애가 이 대한민국에 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 저 들으라고 한 소리였어요. 제가 그때 예비 시누이들에게도 인사를 하려고 할 때 남친이 앞치마를 두른 채 뛰어나왔습니다. 그걸 보더니 또 시누이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넌 그게 뭐냐?
밖에서도 죽어라 일하면서 집에서도 일하고 자빠졌냐? 엄마, 누나, 매형 어서 오세요. 제가 인사를 드릴 때에는 별 반응이 없던 예비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남친의 모습을 보시더니 시임이 온다는 듯 그러셨어요. 신이는 뭐하고 네가 앞치마를 둘렀냐? 그 꼬락서니가 뭐냐? 네가 이러려고 나보고 오라고 한 거냐? 하여간 네가 하는 것 보면 신이가 어떤 애인지 다 안 보고도 알겠다. 저를 언급한 예비 시어머니 말에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남친 예비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엄마, 새삼스럽게 왜 그러세요? 내가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다 아시면서 그러세요. 내 집에서 내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자리인데 당연히 내가 해야죠. 안 그래요? 매형? 남친의 말에 남친의 매형들은 맞는 말이라며 남친에게 멋있다고 엄지를 치켜 세워줬어요. 예비시대 식구들이 도착할 시간에 맞춰서 기다란 대형 식탁에 정갈하게 미리 기본 반찬들을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예비신우의 가족들이 한결같이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와, 맛있겠다. 이런 거 처음 봐. 남친이 조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해준 건 다 맛있었지? 오늘 갈치조림을 했으니까 많이 먹어.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네가 이렇게 차릴 거면 다음부터 부르지 마라. 그러자 남친이 예비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엄마, 내가 차린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신이가 한 거예요. 일단 앉으세요. 그 말에 또 예비 신이들이 토를 달았습니다. 엄마, 설마 아니 상준이가 다 했겠어요? 손발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손 놓고 구경만 했겠어요? 그런데 여기 김치 엄마 김치가 아닌 것 같네. 맛깔스럽네. 한번 먹어볼까? 라고 하면서 식탁에 놓여져 있는 김치를 한번 빼어물더니 맛있다고 난리였어요. 맛있다? 이거 어디서 샀어? 라고 하며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이거 산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담근 김장김치예요. 어머, 그래? 어머니가 솜씨가 좋으시네. 갈 때 나 좀 싸주면 안 돼? 네, 넉넉히 싸드릴게요. 엄마가 많이 보내주셨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김장김치가 맛없는 것도 있니? 막 담으면 다 맛있지 뭘 그러냐? 그래도 엄마 맨날 사 먹은 김치만 먹어서 그런가? 직접 담은 김장김치는 달라도 뭔가 다르네. 어디 한번 먹어보자.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 라고 하시면서 한 입 드시더니 똥 씹은 표정으로 그러셨습니다. 에이구, 이 구린 맛이 뭐냐? 이거 중국산 김치구만. 너는 이게 뭐가 맛있다고 호들갑이야? 아이고, 이거 치워라. 이런 구린내 나는 거는 우리 애는 못 먹는다. 라고 하시며 친정엄마뼈 김장김치를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남친도 어이없어 하니 눈치였어요. 그런 남친에게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상준아, 내가 갖다 준 김치는 김치냉장고에 잘 있지? 네, 그런데 엄마, 장모님이 정성껏 담가다 주신 김장김치를 그렇게 구린내가 난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말씀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참말 말어. 어디서 딱 봐도 중국산 싸구려 김치까지 고랑내가 펄펄 나는데 네 코는 별난가 보다. 내가 담은 김치나 내와. 저도 이쯤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장김치예요. 중국산 김치가 아니니까 염려치 마시고 드시면 됩니다. 이 김치가 마음에 안 드시면 드시지 마세요. 그랬더니 대번에 저를 가만히 아래 위로 훑으시면서 그러셨어요. 너는 네 엄마한테 그렇게 배우고 왔냐? 네? 그렇게 배우다니요? 시어머니에 대한 공경심은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구나. 네가 지금 나랑 친구 먹자는 거냐? 나는 네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야. 내 입맛에 구리다며 구린 거다. 저것도 김치라고 보냈다던. 그러더니 갑자기 냉장고에 가시더니 냉장고 문을 열어 제치고 김치통 하나를 열어보시더니 아이고 구린내야 라고 과장되게 제스처를 취하시더니 상준이에게 물으셨습니다. 상준아, 이거 신이 어머니가 보내온 김치가 맞지? 라고 하자 남친이 보면 몰라요. 음식물 쓰레기통이 어디 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보고 있던 시누이들도 시어머니께 달려들어서 말렸어요. 엄마, 사이들도 본다 앞에서 이 무슨 짓해요?
이거 상준이 장모님이 보내신 김장김치인데 버리기라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 버리려고 그런다. 내가 너희들 입맛을 이렇게 싸구려로 만들진 않았다. 이런 거는 버려야지. 저는 그저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기를 부를 때 부려야지. 제가 단단히 시어머니께 미움털이 박혔구나 싶었어요. 더 웃긴 거는 상준이가 자기 엄마한테 음식물 쓰레기통을 앞에다 가져다 줬습니다. 엄마, 여기 음식물 쓰레기통 있으니까 구린내 나는 것은 버리세요. 그러자 입이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이건 버려야지. 라고 하시면서 그 김치 통째로 홀라당 버렸어요. 그러자 상준이가 입이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엄마가 버린 그 김치 말이에요. 그거 장모님이 담근 김치가 아니라 엄마가 주신 엄마 김치예요. 그러자 입이 시누이와 입이 시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다며 팔쩍 뛰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가 담근 김치도 못 알아볼 줄 알았냐? 지금 못 알아보셨잖아요. 그저 오기만 그득해가지고 아무것도 분별을 못 하시잖아요. 신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이놈의 자식이 엄마를 놀리냐? 아까 이게 네 장모님 김치라고 했잖아. 엄마가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누나들도 맛있다고 했고 나도 엄마가 담은 김치보단 훨씬 맛있던데 왜 죄 없는 장모님 김치에다 분풀이를 하세요? 신이가 마음에 안 들면 솔직하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던가요. 신이 앞에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요. 아시겠어요? 뭐시야? 지금 신이 앞에서 네가 할 짓이냐? 제가 그동안에 왜 신이를 엄마한테 인사를 안 시켰겠어요? 어떤 여자가 엄마처럼 경우라고 눈꼽만치도 없는 시어머니 꼴을 보겠냐고요. 저는 엄마보다는 신이가 최우선이에요. 나는 없는 자식이라 셈치고 버리시고 신경 끄고 사세요. 아셨죠? 돌아가세요. 그러자 남친의 누나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네가 그러면 안 돼. 그래봤자 신이가 더 욕먹어.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를 내쫓는 게 자식된 도리가 아니다. 그러자 남친 예비 시어머니에게 보란듯이 냉장고에 있던 시어머니가 만들어준 반찬들을 죄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카들에게는 미안하다며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며 용돈을 넉넉히 주어주며 그랬어요. 오늘은 그냥 가서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다음에 할머니만 빼고 너희들만 오면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오늘은 할머니랑 가고 다음에 니들만 따라와. 알았지? 예비 시어머니는 남친의 그 충격적인 발언과 행동에 놀라 자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더라고요. 그런 예비 시어머니를 예비 시누이들이 달래서 모시고 나갔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왜 그랬어? 상준이 성격 몰라? 적당히 했어야지. 창피해 죽겠네. 그 뒤로는 예비 시누이든 예비 시어머니든 아무도 제게 끽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남친과는 결혼식을 2달여를 남겨두고 있고 상견례도 앞두고 있지만 이런저런 공시렁대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그랬어요. 나는 네가 우리 엄마한테나 누나들이나 그 누구한테든지 당하고 사는 꼴은 못 본다. 난 우리 엄마랑은 안 살아도 되지만 너랑은 안 살고는 못 산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자주 봐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좋은 며느리가 될 생각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현명할 거다.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현명해. 알았지? 글쎄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남친과 저의 둘만을 놓고 볼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상으로 더 좋은 커플이 아닌데 결혼을 하게 되니까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 때문에 남친 어머니와 거리가 더 멀어진다면 분명 예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집안에 잘못 들어와서 모자 사이를 갈라놨다고 떠들고 다닐 게 뻔합니다. 그런 말들을 듣게 되면 저도 기분이 나쁠 테고 고부 갈등 더 심해지겠죠. 결혼식을 2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서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써보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